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기사들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최고위원님 조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요?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올까?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형사재판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오픈되지 않은 많은 증언들, 조사 결과들, 수사 결과들이 또 쏟아질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럴 때마다도 사실 좀 두려워요. 또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어저께 조성현 그 우리 경비단장 네. 이분이 그러잖아요. 질문하는 쪽에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뭐 의인처럼 행동하시는데 음. 라면서 굉장히 빈정빈정거리면서 비아냥거렸죠, 예. 사실.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죠. "의인처럼 행동하시는데" 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성현 그 경비단장이 "저는 의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제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굉장히 아팠어요. 음. 이분은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너희들 서강대교 넘지 마."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 다 빼내라."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 10분에서 15분쯤 있다 다시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아니 수방사가 왜 그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빼옵니까? 이거 법적인 문제됩니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음. 항의를 하니까 수방사령관이 "야, 그거 특전사에서 그러면 내오면 그거 길거리에서 길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갈라서 네. 그 호송이나 제대로 하게 해 줘." 뭐 음.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유 이 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계엄이 실패했느냐.' 이런 분들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조성현 네 장관처럼 동감 네 대령인가? 공감합니다. 이분처럼 "이런 명령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음.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 방첩사에도 거기 보면은 인제 그 법률가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음. 사령관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 "이거 다 못 들어가게 봉쇄해."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하나는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들 다 봉쇄하면 이거 헌법 네. 위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십몇 분 동안 "그래?" 라고 하면서 다시 풀렸었잖아요. 음음. 그랬다가 다시 봉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처럼 네. 지금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셨던 네.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음. 사실은 "가장 빠르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여당의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빨랐던 예, 거죠. 한동훈 대표가 네. 바로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음. 막겠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이제 체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네. 그분들이 있어서 이 음. 계엄이 막아진 음.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께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유혈 사태가 났어? 뭐 시민들이 무슨 폭행당했어?"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한 게 음. 아니야."라는 식의 논리로 가고 계신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지시 그 논리적인 추론은 그런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사령관들이 계속 그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문제인데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렇게 항의를 했던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군인과 경찰과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민들이 몰려와서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네 네. 여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의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고, 음. 처음에는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들한테 절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해제가 됐을 때는 "해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 위법입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법한 명령 위에서 내려와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당이 막아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 문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메시지를 내면서 군인과 경찰들에게 잘못된 명령에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네. 그러면요? 아주 강성인 분들은 음. 야, 군인들이 말이야, 까라면 까는 거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아 진짜 다른 하세요. 세상인 것 같아요 예. 그분들. 근데 다른 세상에 계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 그 말도 그게 맞는데 정상적인 명령인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직결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음. 군대예요. 그건 음.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갑작스럽게 군대가 그 "국회로 들어가라." 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야 되나요? 이게 북한도 아 아니고 그렇죠. 예,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도 아니고 음. 대한민국의 국회로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군인들과 경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당에 계시다가 국민의힘 당사에 계시다가 음. 국회로 가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그 같이 가셨잖아요.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같은 분도 사실 얼마나 큰 용기예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위험한 길이었죠. 그래서 네. 저도 인제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아 나 이제 아마 구속될 거다. 못 들어올 음.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옷이나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된다."라고 목폴라 챙겨 입고 나왔는데 음. 그랬죠. 그러니까 다들 아마 숲에 숨어 있던 누구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쵸? 뭐 숲에 예예 숨어 있는 뭐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진짜 정정당당 김종혁 우리 그 당 사무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말 위험하게 걸어서 네 국회 딱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유혈 사태 안 났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여당 패널로 그 방송에 나갔을 때 네. 그때 야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계엄을 하려고 음. 한다." 그래서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아 그만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2024 년도에 계엄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저희 이 방송에서도 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만약에 그런 계엄령이 포고령이 발동되면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 국군의 날이었어요. 예. 그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예예. 10월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처음으로 방송하다 진짜 빵 터져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이제 나오셨을 때가 국군의 날을 한 주인가 두 주 앞두고 예예예. 그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님께서 "아니 그 민주당에서 계엄령 일어난다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탱크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막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터지면서 미쳤나 봐요."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예예예. 근데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저는 그렇게 온 국민 앞에서 만약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저는 앞서 맞서 그렇게 하셨어요 싸우겠습니다라고 진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안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를 전 국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네. 제가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근데 또 하나 네. 약속했잖아요. 막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음.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 그렇죠. 사실로 밝혀지면 네. 저는 정계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도 지킬 겁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음. 정치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려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예. 답답해요. "뭘 거시겠습니까?" 하셨는데 거는 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음. 보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은 네. 절대로 무슨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런 비상계엄 같은 데 명령 따르겠습니까?"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야.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 도대체 왜 그런 부당한 발동을 했는지 저는 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분 얘기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실질적인 영웅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이분이 옥중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이용당하거나 해유당한 적 없다. 뭐 그렇게 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글도 얘기를 했고 음. 또 부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언을 했다. 뭐 이런 음. 얘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저는 요 지점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아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아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말해."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이 내용이 "비아폰은 녹음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을 숨겨도 돼."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자수를 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12월 9일에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화포는 녹음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라. 이 얘기 음. 어디서 이런 거 비슷한 네. 어투 어디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위증을 교사를 하면서 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서 그러네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결이 그 딱 내용을 맞네요. 보면 그게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누가 봐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 그래도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사실대로 기억을 살려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 그러면서 딱 들어맞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요런 게 어떻게 딱 보이시나요? 똑같은 거 아 아닙니까? 똑같아요. 비화폰 녹음되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이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이 와. 받아들인 사람은 이거 이제 대놓고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음. 비화폰 녹음되지 않으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본인 얘기에 따르면.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진실을 밝혀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네. 이러다간 내 지시로 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법 조치가 될 수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 대통령 나는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나도 그냥 전달을 했던 건데 위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어? 자기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쵸. 출동을 해서 국회로 들어갔단 시킨 말입니까? 사람은 없는데 시킨 알아서 사람은 그냥 막 가 없는데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부하들은 다 당해도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음. 보호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게 됐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뭐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왜 그러면 저기 뭐야 민주당 의원들과만 했냐? 음. 그러니까 이 얘기 쭉 보면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내가 증언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 날 그거는 취소가 됐다. 음. 국방위원회가 취소돼 버렸고 12월 5일 날. 네. 그리고 다음 날에 특전사령관 직무 정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내가 특전사령관일 때 이걸 빨리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거예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얘기를 한 것이 뭔가 지금 '불순한 의도였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판을 해왔던 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표리부동한 얘기들을 계속 해 오셨는지 민주당의 거짓말 대잔치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김의겸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책도 쓰셨고. 돈봉투 사건도 네.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비판해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마 뭐 "너는 친민주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있더라니깐요. 저한테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중앙일보 편집장 출신인데 편집장 끝나고 나서 JTBC에 가서 손석희 씨 당시 사장 네. 밑에서 어 앵커를 하나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좌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그런 참.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이분들 눈에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음. 보인다더니 '어떻게 모든 사물을 저런 식으로 판단을 그러니까요.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말 맹렬히 비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거품을 물면서 칭찬해 주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우리 정당이 잘못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음. 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번에 권력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식의 생각 때문에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은 다 똑같다.
반 이재명 그리고 범죄자가 더 이상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안 안 된다. 된다라는 생각은 다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도 우리는 좀 금도를 지켰으면 네, 좋겠어요. 네. 또 그래야지 공감 가네요. 우리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잘못한 음,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죠. 네. 안 그러면 우리는 뭐 그 뭐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또 제가 그 얘기 좀 하나 드리면 이제 다른 방송 나가시면 저희 이제 뉴스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종욱 전 최고위원님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 가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막 네, 이렇잖아요. 저기 뭐 내부 분탕자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전 최고위원님 방송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보고 저도 이제 댓글도 좀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JTBC 뭐 앵커에서 막 그런 얘기를 누가 썼어요, 댓글에. 그랬더니 그 밑에 누가 뭐라냐면 "아 그래서 인물이 좋고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쓰시고 또 누가 뭐 홍장원하고 무슨 뭐 동창이고 동문이고 막 써요. 그럼 그 밑에 "아 그 학교가 진짜 명문이구나.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 진짜 재치 있게 잘해 주고 계시고 또 그러한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